자, 1제부터 봅니다. 자, 의 보시게 되면 범죄수가 1개인 것을 일죄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본래적 의미 일죄, 법적 용합, 포괄일죄가 있다. 자, 노트를 다시 한번 펴봅니다. 노트 82페이지. 자, 일죄가 있다 그랬죠? 일죄는 단순 일죄, 이것을 본래적 의미 일죄라고 하는 거예요. 법적 용합, 포괄일죄.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판례를 중심으로 해서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교재를 와보시면 법적 용합부터 볼게요. 자, 법적 용합은 한 개 또는 수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구성 요건이 다른 구성 요건을 배척하기 때문에 단순 일죄가 되는 것을 말한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 다음에 밑에 예들을 보시면 이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법적 용합은 외관상으로만 수개로 보일 뿐 실제로는 일죄인 점에서 다음 시간에 배우는 상상적 경합이나 실제 경합과 구별됩니다. 자, 판례 볼게요. 판례 별표. 이 판례 무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상상적 경합은 뭐뭐를 말하고 법적 경합은 뭐뭐를 말하는데, 자, 마지막 줄. 실질적으로 일죄냐 수죄냐라고 하는 것은 빨간색으로 구성요건적 평가, 보호법의 글 고찰에서 일죄냐 수죄냐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자, 종류를 볼게요. 첫 번째 특별관계입니다. 자, 두 번째 줄 보시게 되면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밑에 내용 볼게요. 자, 1번, 2번, 3번 나와 있는데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것은 3번이 제일 출제가 잘 됩니다. 먼저 1번, 기본적 요건과 가중적, 감경적 요건과 기본적 요건과의 관계. 자, 우리가 전속살해죄 있죠? 전속살해죄는 전속살인죄만 되는 거죠. 보통살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전속살인죄는 보통살인죄 특별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게 되면 전속살인죄만 되는 것이지 별도로 보통살인죄는 안 되는 거예요. 영아살인죄 역시 마찬가지로 보통살인죄에 대해서 특별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밑에 결합범 뭐 봐두시고요. 강간죄는 폭행협박하고 간음이 합쳐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간죄가 성립할 때는 별도로 폭행협박이 성립을 하지 않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것은 저 강간죄 할 때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3번인데요. 이 특별법과 일반법과의 관계입니다. 특별형법과 일반형법과의 관계일 때, 그때는 특별형법만 적용되는 것이고 일반형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폭처법, 특가법,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될 때는 이 앞에 있는 죄들만 성립하게 되는 것이지 일반법인, 형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자, 여기서 노트 한번 펴볼게요. 자, 노트를 다시 82페이지 펴보시게 되면, 자, 지금 방금 배웠죠? 특별형법과 일반형법과의 관계인데, 특별형법이 성립을 할 때는 일반법은 배제가 된다. 그쵸? 자, 조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특별형법이 아니라 행정법규일 땐 좀 달라요. 행정법규. 행정법규와 일반형법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때는 어느 하나가 어느 하나를 특별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죄가 각각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행정법규에는 어떤 법들이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공선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정자법, 자동차관리법 등등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뭐예요? 행정법규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러한 행정법규와 일반형법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죄가 각각 성립하는 것이고 만약에 행위가 한 개라면 상경될 것이고 행위가 수개가 되면 실경될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는 각각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판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와보시면, 자, 먼저 이 판례부터 먼저 볼게요. 자, 특별관계란 그랬습니다. 어떤 요건이 다른 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것 외에 또 다른 요소를 구비해야만 성립하는 것이다. 방금 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한번 볼까요? 강도죄는 폭행, 협박, 플러스 절취가 합쳐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폭행, 협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절취를 다른 말로 강취라고 하는 것 뿐이죠. 맞잖아요? 그러면 강도죄 한번 그려볼까요? 이게 강도라면요. 강도라고 하면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이것이 폭행, 협박을 담고 있죠. 아니, 다시 한번. 이렇게 있다면 폭행, 협박 플러스 절취가 담고 있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 특별관계가 강도가 특별관계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떤 요건이 다른 요건을 모두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래, 강도는 절대로 포함하고 있잖아요. 포함하고 있고 그 외에 뭐가 있어야 돼요? 폭행 협박이 있을 때 이게 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요건이 다른 요건을 모두 포함하고 강도가 절대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 외에 또 다른 요소를 구비해야만 뭐를 폭행 협박을 구비해야만 성립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특별관계에 있어서는 특별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당연히 일반법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그렇죠? 반대로 일반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부분을 잘 받으셔야 돼요. 특별관계에 있어서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해되셨죠? 이해되셨는데 문제집을 가보면 이렇게 나와요. 문제집을 가보게 되면 요 단어를 섞어놔요. 이 특별법이라는 단어와 일반법이라는 단어, 일반법이라는 단어와 이 특별법의 단어를 뒤바꿔놓습니다. 바꿔놓으면 틀려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건 외울 것이 아니라 이해를 잘 하시면 맞출 수 있습니다. 이 판례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꼭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판례 볼게요. 자, 폭행협박으로 강간하면 강간죄만 되죠. 강간죄만 된다. 그리고 폭행협박은 이 강간죄 흡수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걸 법조경합이라고 합니다. 그쵸? 이 판례 많이 출제가 되었던 것이고. 자, 역시 마찬가지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하여 강간했을 때는 역시 강간죄만 됩니다. 역시 폭행협박은 강간죄 흡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은 별로 안 중요한데요. 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라는 것이 있는데요. 동그라미 한번 검은색으로 쳐보세요. 형법상에 나와 있는 입찰방해죄에 대한 특별조항이다. 그래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5가 적용될 때는 일반법에 해당하는 형법상의 조문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아직까지 출제가 되진 않았지만 참고로 좀 봐두시고요. 뒤에 비교되는 판례 나올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밑에 1번 판례가 중요하고요. 별표가 되는 것은 다 중요합니다. 먼저 1번 판례. 파란색 한번 들어볼까요? 음주로 인한 특가법 위반죄, 이걸 위험운전 치사상죄라고 하는 것인데 이 죄하고 요 도로교통법 위반죄, 밑줄짝, 요 죄는 입법 취지도 다를 뿐더러 보호법이 적용 영역을 달리하는 완전히 별개의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죄는 특히 이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특가법상의 위험운전 치사상죄에 흡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때는 완전 다른 것이기 때문에 죄가 각각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실체적 경합을 인정했어요. 자, 그 다음 2번부터가 바로 뭐예요? 2번부터가 제가 노트에서 말씀드렸던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지금 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와보시게 되면 자, 일단은 형법 밑줄 그어봐요. 형법 밑줄 그으시고 형법 밑줄 그으시고 그 밑에 형법 밑줄 그어보시고요. 파란색으로 행정법규죠. 행정법규 세모, 공선법 세모, 그 밑에 공선법 세모, 그 밑에 도로교통법 세모. 전부 다 이 세모 친 것은 다 뭐예요? 행정법규이기 때문에 형법에 대해서 특별법 관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죄는 각각 성립한다는 것이에요. 상경, 그 밑에도 이게 죄가 하나라면 상경이 되는 거죠. 그쵸? 전부 다 흡수되는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없다. 그쵸?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검은색으로 들어보시면 형법 밑줄 그으시고 형법 밑줄 그으시고 형법 밑줄 그으시고 파란색으로 자동차 관리법 세모, 그 다음에 정자법 세모, 방판법 세모 전부 다 행정법규이기 때문에 특별관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9번은 형법은 없는데요. 정당법 돼 있죠. 정당법 세모, 공선법 세모, 행정법규끼리 이 경우에도 특별법 관계에 있지는 않다. 요거 보시란 말이에요. 요 10번 보시게 되면 이 건설산업기본법이잖아요. 그리고 형법상 배임수재죄인데요. 이 두 가지는 뭐 공통점이 없어. 여기 앞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앞에만 다시 가보시면 건설산업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은 건설하는 거죠. 건설하는 거. 입찰하는 거 하는 것은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되어야지 뭐 공사권 따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이 건설산업기본법은 입찰방해죄의 특별 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일반법인 형법은 적용되지 않는데 요 3번하고 비교할 것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 배임수재죄란 말이죠. 이 배임수재죄와 건설산업기법은 뭐 건설이라고 뭐 어떻게 뭐
끼워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건설산업기본법하고 형법상의 배임수요죄는 특별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완전히 다르는, 구성비를 완전히 다르는 별개의 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랑 좀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두 가지 판례 모두 다 나오진 않았고요. 나머지 것들이 출제가 더 잘 됩니다. 자, 보충관계 가볼게요. 자, 보충관계라고 하는 것은 읽어봐도 모릅니다. 이 필요 없고, 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 명시적 보충관계라는 것이 있고 묵시적 보충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명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형법 조문이 명시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고요. 묵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상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첫 번째 형법을 볼게요. 외환 유치죄, 여적죄, 모병 이적죄, 이적죄라는 것이 적국에 이롭게 하는 죄입니다. 그렇죠? 이런 죄들은 이적죄를 이제 구체화시킨 것인데 그 이적죄라고 하는 것이 형법 조문에 있는 딸랑 몇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형법 조문에 일일이 적어놓을 수 없으니까 나머지는 몽땅 다 일로 와라. 그래서 이것을 일반 이적죄라 불러요. 그래서 이 일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앞에 열거된 구체화된 죄의 것 외에 더 있으면 퉁 쳐서 전부 다 일로 와라. 그래서 형법이 명시적으로 보충해 놓은 조항이다 하는 것입니다. 현주 건조물 등 방화죄도 있죠. 방화죄를 구체화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반 건조물 방화죄, 일반 물건 방화죄일 때 방화죄 종류도 무지 많거든요. 객체에 따라서. 그래서 형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방화죄라고 하면 퉁쳐가지고 건조물이라면 일로 싹 들어와라. 일반 건조물 방화죄. 물건이라면 일로 퉁쳐가지고 일로 다 들어와라. 일반 물건 방화죄. 그래서 이 일반이란 말 들어가 있으면 명시적 보충관계입니다. 자, 해석상 인정되는 경우로서 두 가지가 있는데 불가불적 사전행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단계에서 착수로 나아가면 미수가 되죠. 미수에서 결과 발생이 일어나게 되면 기수가 돼버리죠. 그래서 진도가 이렇게 예비는 미수에 흡수가 되고 미수는 기수에 흡수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유기는 살인에 대해서 묵시적 보충관계다. 그러니까 6이 더 나아가서 살인죄의 고의가 있다면 살인죄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고 밑에 판례를 하나 보게 되면요.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동일인이죠. 그쵸? 형을 죽이려고 합니다. 동생이 형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떤 날은 예비에 그치고 말았고요. 어떤 날은 미수에 그치고 말았고요. 어떤 날 마침내 죽였어요. 그러면 지금 대상이 한 명이기 때문에 죄가 각각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경합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포괄해서 한 개의 살인 기수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합범이 된다고 하면 틀립니다. 이 죄 세 가지가 각각 성립하고 경합범이 되면 틀려요. 죄는 한 개다 이런 말입니다. 이거 어디서 배운 적이 있는데 우리가 저 예비죄가 보게 되면 뭐가 나와 있어요? 발현 형태설이라고 배운 적 있죠? 그거와 관련된 것입니다. 자, 다시 올라가서 침해 방법을 볼게요. 이 침해 방법 2번 체크하시고요. 우리 배운 적 있죠? 부작위범, 그쵸? 자기범. 그래서 부작위범을 먼저 검토하고 부작위가 부정될 때 안에서 자기범을 검토한다. 그렇게 배운 적 있죠? 그리고 고의범, 과실범 관계에 있어서도 고의가 부정될 때 안에서 과실을 예외적 검토한다. 그쵸? 그렇게 본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묵시적 보충관계가 되는 것들입니다. 자, 밑에 판례 가볼까요? 자, 밑에 판례도 별표 쳐보시고. 자, 이것도 배운 적 있습니다. 부작위범 할 때. 예비군 중대장이 훈련 불참 사실을 고의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학급 편성부를 작성 행사했다고 했을 때는 뭐만 된다? 자기범에 해당하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만 된다는 것입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 직무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흡수관계를 볼게요. 역시 의의는 보지 마시고 밑에 종류를 바로 갈게요. 첫 번째 불가불적 수반행위가 있는데 이거 체크하시고. 무슨 얘기냐? 특정한 범죄 행위에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 전형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법익이 아주 경미해요. 그래서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볼까요? 살인에 수반된 의복 손괴 행위가 있죠. 우리가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거나 총으로 쏴 죽인다라고 했을 때 옷을 벗긴 상태에서 총으로 쏴 죽이거나 하는 건 별로 없잖아요. 그냥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저쪽인 사람 총을 쏴 맞추는 거죠. 그때 그 사람의 생명이 침해가 되지만 의복도 손괴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살인죄 플러스 손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살인죄 하나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도주죄에 수반된 수의절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수의라는 것이 값어치가 그렇게 비싸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피해법이 경미하기 때문에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사문서 위조와 인장위조도 마찬가지고
상해를 가하면서 행한 협박 행위도 마찬가지고 자동차 절도에 수반된 휘발유 절도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판례 나와 있기 때문에 요 예들을 잘 익혀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판례 볼게요. 자, 밑에 판례 별표 쳐보시고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불가불적 수반행위란 그 중에서 흡수관계 나와 있습니다. 논리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 전형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들 그 위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주된 책임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해서 아주 경미하기 때문에 고려되지 않는 것. 의복 손괴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흡수관계를 불가불적 수반행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판례 볼게요. 그래요. 여기 1번 보시게 되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이게 무슨 죄가 됩니까? 공부하신 분들 강론에서 가로 열고 자동차 불법 사용죄가 되죠. 그때 뭐가 따라붙어요? 유리 소비가 따라붙죠. 빨간색으로 요 동그라미. 요 동그라미 친 것이 바로 뭡니까? 불가불적 수반행위가 되는 거예요. 별도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뭐만 됩니까? 자동차 불법 사용죄만 되죠. 자, 일단은 주된 범죄 행위는 다 밑줄 그어볼게요. 진한색 글씨, 상해 밑줄 그으시고 감금 밑줄 그으시고 공갈죄 밑줄 그으시고 강도상해죄 밑줄 그으시고 강도강간죄 밑줄 그으시고 반란 진행 과정 밑줄 그으시고 일단 여기까지 계속 밑줄 그어볼까요? 사문서 위조 밑줄 그으시고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 음주로 인한 특가법 위반죄 위험운전 치상죄 앞에서 배웠죠? 요 9번 별표하시고 자 올라가 볼게요. 2번 가볼게요. 빨간색으로 협박 동그라미. 이 협박이 뭡니까? 불가불적 수반행위가 되는 거죠. 자, 협박 행위가 피고인에게 인정된 상해 사실과 같은 시간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죄가 각각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해죄 하나만 성립하게 됩니다. 상해할 때 보통 협박하잖아요. 그렇죠? 늘상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협박에 대해서는 별도로 평가하지 않는다. 자, 감금할 때 우리가 협박하잖아요. 그렇죠? 늘상 그렇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도 피해법이 경미하기 때문에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 감금죄만 됩니다. 공갈죄도 마찬가지고요. 공갈죄의 수단이 폭행협박 아닙니까? 그래서 공갈죄 성립할 때는 그 요소에 해당하는 폭행협박은 별도로 성립하지 않게 되는 거죠. 법조경합의 특별관계라도 볼 수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흡수관계라도 볼 수 있어요. 동그라미. 여기서 강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쭉 읽어보시고 요 강도 상해죄와 강도 강간죄가 되는데 요때 요 미수는 요 기수죄에 각각 흡수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반란 진행 과정에서 그에 수반돼서 일어나는 수소 이탈, 그 다음에 불법 진퇴 역시 마찬가지로 이 반란죄에 흡수가 됩니다. 별도로 평가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인장 위조를 할 때, 사문서 위조를 할 때 인장 위조 하잖아요. 그쵸? 마지막에 도장 찍잖아요. 그래야 진정한 문서가 성립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요 인장 위조는 주된 범죄에 흡수가 되고 별도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7번이나 8번 같은 경우는 강론에 나와요. 이 두 가지는 강론에 나오기 때문에 강론에서 자세히 하게 배울 겁니다. 자, 8번 가볼까요? 여기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할 때, 요 사문서 위조하고 동행사는 여기 흡수가 됩니다. 흡수가 돼요. 그 내용도 강론 가서 다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성립하지 않게 된다. 자, 특가법상에 위험운전 치사상죄 성립할 때에 있어서 또 교통사고 특례법은 여기 흡수가 돼버려요. 흡수가 되어서 별도로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흡수가 된다고요. 이게 이거예요. 자, 그 차 운전사고 있죠. 우리가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 이게 형법이잖아요. 형법에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차의 운전으로 인해서 차의 부주의로 인하여 자동차 사고가 났잖아요. 그랬을 때는 일반 형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특별법에 해당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여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이 부분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지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되는 부분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교통사고 특례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요 위에 나와 있듯이 이것이 음주사고였잖아요.
음주로 인한 차 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교통사고 처리등록법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뭐가 적용되는지 아세요? 그때는 이 맨 위에 나와 있는 특가법이죠. 특가법. 특가법상의 가로 열고 위험운전, 치사상죄, 이게 음주란 말이에요. 음주로 인할 때 요거로 적용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가 형법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업무상 과실이 부주의로 차를 운전하다가 난 사고였다면 일반 형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교통사고 처리등록법이 적용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차 사고가 그냥 차 사고가 아니라 음주로 인해서 나온 사고였다면 그때는 역시 교통사고 처리등록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가 된다? 특가법이 적용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음주로 인한 특가법 위반죄 같은 경우에는 밑에 교통사고 처리등록법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 죄만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교통사고 처리등록법에 해당하는 음주사건 같은 경우는 이죄 흡수가 되어서 별도로 통합하지 않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10번 가볼게요. 관세 포탈 밑줄 그으시고 수수죄 밑줄 그으시고 매매죄 밑줄 그으시고 빨간색으로 무면허 수입면허 없이 수입했다고 하는 거 이 부분은 여기에 흡수가 되고 맙니다. 관세 포탈죄 아시겠어요? 그래서 무면허 운전 수입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수수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랬을 때 당연히 수반되는 이 소지 같은 경우도 여기 흡수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별도로 소지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자, 마약을 매매하잖아요. 그렇죠? 매매할 때 그 매매를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소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일시적 소지. 이 소지는 여기 흡수가 되고 별도로 소지는 처벌하지 않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전부 다 흡수 관계다. 지금까지 여기서 봤던 여기 1번부터 해서도 굳이 화살표 안 해도 아실 거죠. 이렇게 다 흡수가 된다. 이렇게. 흡수가 되어서 이렇게 밑줄 그은 것만 죄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불가불적 수반행위가 되지 않는 걸 가볼까요? 자, 검은색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매입 밑줄, 수수 밑줄, 매수 밑줄, 수입 밑줄, 강간죄, 강도죄 밑줄, 조세범 처벌법 구조일항 밑줄, 공갈죄 밑줄자. 자, 한번 가볼게요. 자, 파란 펜 들어보세요. 대마를 매입했잖아요. 그럼 대마 매매죄가 되겠네요. 근데 대마를 매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마를 계속 소지하고 다녀요. 그러면 계속 소지하고 다니는 것이 매매죄 흡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매매죄 일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매매했으니까 매매죄 하나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근데 일시 소지가 아니라 계속 소지하게 되면 별도로 소지죄를 처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각각 된다. 각각. 매매죄 하나 되고 소지죄가 따로 되고 경합범이 되고요. 경합범. 여기까지가 일단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밑에 중간에 부분이 사실관계인데 대마를 매입했으니까 매매죄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틀 이상 이것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틀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소지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소지죄라고 해서 처벌해요. 플러스가 되어서 경합범 처리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메스암페타민을 수수했으니까 일단 수수죄 하나 되죠. 장소를 이동하고 다니면서 소지하고 있네요. 그것도 일시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 3번도 매수했으니까 일단 매매죄 하나 될 것이고요. 공보험자끼리 이걸 사이에서 이 중 일부를 수수하고 다닙니다. 역시 이 수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시 소지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향정시성 의약품 수수죄라고 해서 별도로 처벌합니다. 경합범이 됩니다. 다 경합범 이렇게 경합범. 그 다음 필로폰을 수입했으니까 수입죄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소지하긴 했는데 어떻게 소지했어요? 수사기관에 제공할 목적으로 소지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일시 소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별도로 소지죄라고 별도로 처벌을 합니다. 다 경합범이죠. 그래서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나와 있나요? 1번부터 4번까지는 역시 일시적 소지가 아니에요. 일시적 소지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된다? 따로 소지죄라고 따로 처벌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11번, 12번하고 비교하셔야 돼요. 11번, 12번은 일시적 소지였어요. 일시적 소지였기 때문에 흡수시켜버립니다. 근데 밑에 1번부터 4번까지는 일시적 소지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죄를 만들어준다. 자, 그 다음 감금이네요. 감금. 자, 강간이나 강도를 할 때 우리가 늘 항상 감금이 따라붙는 건 아니죠.
강간이나 강도할 때 늘 언제나 항상 감금해놓고 하던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늘 언제나 항상 따라붙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흡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플러스 시킵니다. 죄를 만들어준다고요. 그래서 강간죄 플러스 감금죄 이렇게, 또는 강도죄 플러스 감금죄 이렇게 죄가 각각 된단 말입니다. 근데 행위가 한 개라면 이것을 상상적 경합이다고 하는 것인데, 일단 필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뒤에 나옵니다. 상상적 경합 시간에 나와요. 조개 트럭 사건에서 이 판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밑에 6번에 사문서 위조 동행사죄 마찬가지로 조세범 처벌법 제9조 1항의 수단으로 행해졌다 할지라도 이 조세범 처벌법 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 포탈을 하는 죄에 있어서 언제나 늘 항상 사문서 위조가 항상 따라붙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늘 언제나 따라붙는 게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흡수되는 관계가 아니라 또 다른 죄를 만들어준다. 아시겠죠? 자, 공갈을 할 때 도박이 수단이 되었다 할지라도 도박이 언제나 늘 항상 공갈죄 수단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늘 언제나 항상 수반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죄를 플러스 시킨다. 별도의 죄가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앞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앞에 한번 다시 가보시면, 자, 3번에 수단 나와 있고 4번에 수단 나와 있잖아요. 이 조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자 2번, 3번, 4번을 묶어보게 되면 협박을 할 때, 상해를 가할 때, 감금을 할 때, 공갈을 할 때 거의 언제나 늘 항상 협박이 따라붙어요. 협박이 따라붙는다니까요. 따라붙기 때문에 이때 협박이라고 하는 것은 상해라든지 감금이라든지 상해라든지 감금이라든지 공갈죄 이 부분에 다 흡수시켜버려요. 응? 그래서 이 여기랑 비교하시란 말이에요. 여기랑. 여기 5, 6, 7번 8번까지 랑 비교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8번 봐보시면 업무방해죄 수단이 되었잖아요. 그쵸? 뭐가요? 폭행. 근데 폭행이 늘 언제나 업무방해죄 수단이 되는 건 아니에요. 혹시 강론에서 업무방해죄 배우신 분들 나와 있어요? 업무방해죄 수단 어떻게 배웠어요? 업무방해죄 수단 어떻게 배웠어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 이렇게 돼 있지 않나요? 여기에 폭행이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잖아요.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폭행이라고 하는 것을 업무방해죄 흡수시킨다 그러면 안 돼요. 별도로 빼준다. 별도로 만들어준다고요. 경합범이 되는 거예요. 경합범. 자, 배임수재와 배임죄 완전 다르죠. 달라요. 그래서 별도로 독립된 번제라고 배우잖아요. 강론에서. 그래서 이 배임수재죄 속에 여기 업무상 배임죄가 흡수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파란색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기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업무상 배임죄가 여기 흡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상 배임이든 단순 배임이든 마찬가지. 다 뭐다? 플러스 경합범이 되는 거예요. 행위가 한 개라면 상경이 되는 거지. 행위가 한 개네, 그치? 그럼 상경이지 뭐야. 자, 그 밑에도 활동하는 죄와 옆에 감금하고 상해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각각 별개의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시킨다. 그래서 각각 별죄가 되는 거예요. 별죄가. 그 다음 요 12번은 어디서 배우나요? 강론 가면 자세히 배우죠. 강론 가면 절도하고 주거침입과 절도 이것은 다 뭐다? 경합범이다. 경합범. 흡수되는 관계가 아니다. 별도로 죄가 된다. 다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강론 가면 다 필기를 해드립니다. 그때 참조하시고요. 자, 13번 가보시면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려 강간하려고 하였다가 미수의 그침과 동시에 그랬네요. 그치? 하다가 미수에 그쳤대요. 그리고 나서 보복 목적으로 그를 폭행했대요. 보복 목적으로. 그랬을 때 이것은 흡수되는 관계가 아니라 죄가 각각 별도로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주거 침입 강간죄가 돼버려요. 이것은 성폭력 처벌법에 나와 있어요. 특례법에 이 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복 목적으로 폭행했다는 것은 특가법상의 보복 범죄가 돼요. 일단 법률 자체가 틀리잖아요. 특가법 하나는 성폭력 처벌법. 그래서 이 죄는 각각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어느 하나가 합쳐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다음 이것은 중요한 건 아닌데 검색 들어보시고 허위보고, 회계보고, 허위기재죄, 증빙서류 허위기재죄, 그쵸? 조문이 달라요. 법률은 하나지만 이 조문이 각각 따로 있기 때문에 이때는 플러스다. 경합법. 각각 죄가 따로 되기 때문에 경합법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하고 정리 잘 해두세요. 다시 한번 정리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잘 나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